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진주 남강을 빛으로 물들인 진주의 10월 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지역성과 역사성을 높였지만 문학상 당선작 번복 사태 등 아쉬움도 있습니다. 거창구치소 주민투표일을 앞두고 폭력적인 선전물과 비방, 색깔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하는 MBC 경남 연속보도. 오늘은 부마 민주항쟁 관련 사망자로 처음 인정된 유치준 씨 사망 사건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달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치고 본국으로 달아난 카자흐스탄 남성이 압송됐습니다. 조여오는 국제수사망에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진주 남강을 빛의 향연으로 물들인 10월 축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축제는 축제의 지역성과 역사성을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진주 10월 축제의 성과와 과제를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만 개의 유등이 내려앉은 곳은 남강과 진주성만이 아니었습니다. 원도심과 전통시장으로도 축제 구역이 확대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축제 기간을 단축시켜달라는 요구까지 있었습니다. 그 오신 관광객들을 우리 전통시장에 오시도록 해서 워터라이팅 쇼와 로봇 물고기 쇼 등 새로운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워터 쇼를 하죠. 네. 그거를 저는 2번 봤습니다. 2번 봤는데 볼 때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볼 때마다 내가 잘했구나 뿌듯하셨군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준비를 한 겁니다. 청년 상인들이 주도한 일렉트릭 댄스 뮤직 파티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외연을 확장했습니다. MBC 경남 유등 라이브가 유튜브를 통해 관광객과 소통했고 해외 인플루언서들은 실시간으로 진주와 유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실크를 활용한 기념품을 비롯해 태극 문양 애기 등은 관광객의 인기를 독차지했습니다. 없어서 못 팔았어요. 하다 못해서 샘플까지 다 가져갔어요. 태풍 미탁이 몰아쳤지만 자원봉사자와 공무원의 땀방울로 남강은 이틀 만에 10월의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것도 우리 훌륭한 진주 시민 정신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재난을 이겨내고 좀 더 훌륭한 개천예술제를 마무리하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대중교통 이용과 진주시의 맞춤형 교통 대책이 맞물려 교통 체증도 크게 줄였습니다. 그러나 성과만큼의 아쉬움도 따랐습니다. 문학상 당선작 번복 사태는 개천예술제의 위상 강화 노력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축제 구역 확대만큼의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배치는 과제로 남겨졌습니다. 등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공연이라든지 이런 프린지 공연 이런 것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조금 다르게 해야 사람이 모일 수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과 태풍 내습까지 여러 악재를 넘어선 10월 축제가 시민들의 참여 확대 속에 도심 전역이 축제로 물들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거창구치소의 현재 장소 추진이냐 거창 내 이전이냐를 결정할 주민투표일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폭력적인 선전물과 비방, 색깔론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할 주민투표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지난 10일부터 거창 지역에 나돌기 시작한 SNS 선전물입니다. 칼로 조선 백성을 내려치는 일본군 장교, 곤봉으로 시민을 폭행하는 계엄군이 등장합니다. 공공병원, 교육원, 연수원이란 단어와 이런 놈은 맞아야 돼라는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구치소의 거창 내 이전 측을 비방하는 선전물로 매우 폭력적입니다. 전 국회의원님과 현 군수님, 그다음에 전 군수님과 군의원 의장님,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방입니다. 특히 80년 5월 공수부대원이 광주 시민을 폭행하는 사진을 그대로 베낀 그림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선전물이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광주 시민을 비하하고 일본군과 계엄군의 폭력을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대를 적으로 보고 폭력으로 진압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이것은 주민투표를 완전히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파탄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치소의 현재 장소 추진을 홍보하는 또 다른 선전물. 대통령과 도지사까지 거론합니다. 현재 장소 추진운동본부는
자신들의 선전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찬성본부를 지지하는 이런 모를 우리 거창 국민이 만든 모양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구치소 건립 장소를 결정하는 주민투표에 색깔론까지 등장했습니다. 의원님은 대한민국 거창군 의회 의원입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시의원입니까? 거창구치소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자며 마련한 주민투표. 정책 대결 대신 폭력적인 선전물에다 흑색 비방, 색깔론까지 난무하면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면서 아침 날씨가 쌀쌀한데요. 낮과 밤의 기온차도 10도 이상 나는 곳이 많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12도, 진주 1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은 창원 19도, 진주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남 북서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서리 피해 없도록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면서 아침까지 경남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에도 선선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12도, 양산 14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20도, 함안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7도, 산청 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18도, 합천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5m까지 매우 높고 거세게 일겠습니다. 남해동부 전해산과 동해 전해산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오후까지 거제, 통영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아침 기온은 크게 떨어지겠고요. 모레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하는 MBC 경남의 연속 보도, 그 5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부마항쟁 관련 첫 사망자로 인정된 유치준 씨 사망 사건을 장영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봉암공단에서 일하는 유치준 씨는 평소처럼 퇴근하면 신마산에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1979년 10월 18일 저녁은 마산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로 버스를 탈 수 없어 산호동까지 걸어옵니다. 시위대와 경찰을 피해 골목길로 피신했던 유치준 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세한 자동차 앞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됩니다. 유치준 씨가 사망한 건 확실해요. 그 근처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근처가 매우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난 것도 사실이에요. 검찰이 작성한 검시 사건부에는 뇌출혈사, 지주막하출혈. 기자가 입수한 경찰의 변사 발생 보고서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고 퉁퉁 부어 있으며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음. 누군가에 의해 타살됐다는 겁니다. 시신이 유족에게 넘겨진 건 보름 정도가 지난 11월 초입니다. 아버지라고 바로 지적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저긴가 뭔가 제껴보니까 이미 막 일부 부패가 됐고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갖고 얼굴을 못 보고 그런 상태였죠. 누가 유치준 씨를 죽였는지, 가족들에겐 왜 제때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은 4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올해 들어서야 유치준 씨는 부마항쟁 관련 사망자로 인정됐고 아들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버님도 이제 편안하게 가셔가지고 편안하게 쉬십시오. 하지만 남은 가족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좋는데 세월이 가고 이제 그거 함께 참 이런 것을 이제 결과가 이제 밝혀지구나 싶고 좀 내가 마음이 안 좋지. 한편은 너무 반갑고 또 영혼을 생각한 게 불쌍고. MBC 뉴스 장영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이 된 것을 축하하고 항쟁의 참뜻을 되새기기 위해 어제 창원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상징버스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부마 민주항쟁의 상징을 담아 내일부터 801번 직행좌석 버스 8대를 1016번으로 운행하며
이 버스는 경남대를 거쳐 3.15 의거 기념탑과 도청을 경유합니다. 버스는 부마 민주화재단의 협조를 받아 항쟁을 기념하는 홍보 로고를 부착할 예정이며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석 달 동안 시범 운행합니다. 지난달 창원에서 8살 초등학생을 대포차로 치고 달아난 뒤 바로 다음 날 출국해버렸던 카자흐스탄 남성이 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달아난 지 27일 만인데요. 강제 송환이 아니라 자진 입국이었습니다. 조여오는 국제수사망에 큰 압박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카자흐스탄 국적 20살 A씨가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서 내립니다.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перед пострадавшего ребенка, родителям.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Я сам добровольно пришел, чтобы извиниться. Простите меня.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창원 시내 도로에서 대포차를 몰고 달리다 8살 초등학생을 친 뒤 아무 조치 없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만 하루도 안 된 다음 날 오전 고향 이웃나라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해버렸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지만 스스로 출국하겠다고 하면 아무 제지 없이 나갈 수 있는 자진 출국 제도를 이용한 겁니다. 경찰은 출국 다음 날에야 A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인터폴 공조를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데다 자기 나라에까지 뉴스가 나오자 부담을 느낀 A씨는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연락해 다친 아이의 상태와 자신의 형량 등을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본인이 자수해서 형을 감경하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빨리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도피를 도왔던 친누나가 불법 체류 등의 혐의로 한국에 구금돼 있는 점도 A씨에게 부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A씨는 자수했고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차에 치인 초등학생은 뇌출혈로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서 지내다 최근 다행히 상태가 좋아져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도주치상과 무면허 운전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섰던 부마 민주항쟁. 그 40주년 기념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올해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맞이하는 첫 기념일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른데요. 부마 민주항쟁의 배경과 과정, 의미를 정리해봤습니다. Colleges have been shut down and residents have been warned not to congregate. 한.15 기념탑 앞에 모인 학생들은 선구자 봉성화 등을 합창하면서 연가 농성을 보였다. 데모 군중으로 오인되어 체포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부마 민주항쟁이 시작된 10월 16일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산청군 귀농귀촌연합회 한마음 행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산청군 삼장면과 대원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한국남동발전과 함께하는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활동이 오늘 오후 고성초등학교에서 진행됩니다. 남해 여행 패턴과 경쟁력 진단 용역 보고회가 오늘 오후 남해군청에서 열립니다. 진주역 신도시 영천강변 경관조명 특화사업 점등식은 오늘 저녁 7시부터 진주역 신도시 이성자 미술관에서 펼쳐집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여야 공방이 오늘 경상대에서 열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피감기관은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창원대, 진주교대와 경상대 병원 등 14개 기관이며 경남교육청은 조 전 장관이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 문제로, 부산대병원은 조 전 장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문제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경남은 경상대에서 열리는 이번 국정감사를 유튜브 MBC 경남 뉴스 채널에서 생중계합니다. 경상남도가 네이버 포털 모바일 플랫폼에 경상남도 언론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네이버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도는 네이버가 국내 뉴스 검색의 65%를 차지하지만 지난 4월 지역 언론사를 모바일 언론 편집판에서 배제해 지방정부와 주민 간의 소통 환경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의 지역 소식 접근성을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채택된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 중단 및 제도 개선 촉구 결의문에 이어 지난 4일에 열린 제43차 협의회에서 주요 포털 지역 언론 차별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시행됐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도사무소가 고가도로 건설 계획으로 논란을 빚었던 사천읍 국도 3호선 확장 공사를 곧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천 2교부터 사천읍 6교까지 1km 구간에 40억 원을 투입해 현재 왕복 6차로를 8차로로 넓히는 것으로 대신 주변 보도는 4m에서 2.7m씩 좁아집니다. 한편 차로 확장 구간을 연장해달라는 사천시의 요구는 공군의 군사시설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5개 발전사에게 받은 최근 5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사상자 271명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이 98%인 265명으로 정규직 6명보다 44배 많았습니다. 기관별로는 한국남부발전이 102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발전 58명, 중부발전 50명 순이었으며 특히 남부발전의 사상자 전원은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최인호 의원은 고 김용균 씨 사고 이후 안전관리 강화 대책들이 발표됐음에도 현장에서는 협력 직원들이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이 외부기관의 사업타당성 용역 없이 산업은행 내부 검토만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합병은 외부기관의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만 검토해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회장은 노조의 합병 반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노조가 맹목적인 반대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